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듯이 우리는 과거의 여러 관계들과 상황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근차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반응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이 충분치 못할 때는 우리 자신을 압도해오는 고통스러운 무력감을 물리치기 위해서 유사한 흥분 상태를 만들고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극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매우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되었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혼자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게 술을 먹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쇼핑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TV를 보는 것과 같은 매체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들의 필요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나 개인성과 상호성의 능력이 형성이 되려면 내적 정신 구조라는 것들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발달하는 데는 부모의 반응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관계를 맺고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헛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동의 핵심 자기는 유아기 동안 형성이 되고 그 핵심 자기가 기본적인 자기 존중감, 이상, 그리고 아동의 야망을 구체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적 성취를 결정하는 데는 부모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부모가 어떤 인격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다루는 학문을 자기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심리학에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려는 어떤 간접적인 시도로서 하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엇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심리학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시면서 나르시시즘을 건강하고 나이에 맞는 애착 욕구나 대상 관계 욕구들에 필요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건강하지 않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고유성과 독립성 또한 상호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호적인 공명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상대를 제압하지도 않고요, 제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는 나르시시즘의 경우 상처받은 개인이 자기적인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화된 타인,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고 너의 어떤 힘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증진된다라고 보는 그런 이상화된 타인이나 반영해주는 자기 대상, 그러니까 즉 나의 가치는 너가 나를 어떻게 칭찬해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대적인 사람들은 마치 서커스 쇼의 마술사와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가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놀림을 하는 것처럼 자기애적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대성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자만, 부풀려진 자기, 열등감과 부적절함에 대한 방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예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부풀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던지 간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여 줬었더라면 자신을 부풀릴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자존감, 확신, 또 자긍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있을 때 과대성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이 부재할 땐 소위 수치심이라고 하는 참을 수 없는 정서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자기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 자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자 울프는 타인이 자기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심리 내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대상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에 반응을 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아프고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배가 고플 때 맛난 음식과 함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자기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자기 대상이 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복구의 시도로 봅니다. 그래서 취약한 개인이 아동기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그 어떤 과정을 끝마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상화하고 반영해주는 자기 대상이 없이 성장했을 때 정동 조절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의 정동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취약한 개인은 살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정서적 상처나 실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마치 내 삶의 인생의 바닥을 친 것과 같은 절망과 실망의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유독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아동이 자기 대상 욕구에 대해서 그 단계에 맞고 적절하고 공감적인 반응들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면 그로 인해 자기 발달과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겠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 잠깐 나왔던 정동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동은 바로 그때 그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 혹은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의견이 무시됐을 때의 그 감정, 그때 그 상황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동 조절, 즉 자신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환경적 변수 때문에 정동 조절이 조금 더 심각한 결함과 함께 좌절에 더욱더 취약해지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 변화에 취약해진 개인은 타인을 통해서 정서를 조절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우리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얻는 것들을 건강한 대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술이나 약물, 쇼핑, 다른 매체들 등과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쉽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갖고 있었던 편견인 의존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했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타인을 통해서 정서 조절을 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나는 알아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패턴들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모든 대인관계적인 상호작용은 두 가지의 수준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외부 세계 또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작동 모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작동 모델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런 나만의 어떤 패턴들, 어떤 구조들 속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코엇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물질 남용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 앞서 보았던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매체가 TV 같은 유튜브, 핸드폰, 뭐 그 어떤 모든 물질 남용자들은 칭찬과 격려와 존중을 적절하게 내재화할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또는 충분히 좋은 부모의 성품을 이상화할 기회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이 결여되어 있고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에서 비롯된 만성된 피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취약한 개인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 속에서 과거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시 자꾸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내 패턴들에 의해서 관계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있는 나쁜 외부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엄마가 굉장히 차갑고 비판적이었다거나 또는 우리 부모님은 게임을 너무 좋아했다거나 자기만 알고 있었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분이셨다거나 이런 나쁜 외부 대상에 애착된 상태는 내재화된 대상이나 자기 표상들이 해소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애정에 굶주려 있으나 자격 없는 좋은 자기 표상들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밑에 빠진 독과 같아요. 그래서 안달나게 하는 좋은 대상은 완전한 사랑이나 수용에 대한 자기 약속도 지킬 수 없고 어떤 제한이나 실망도 없이 돌봐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 볼비는 건강한 정동을 조절해주는 관계에 대한 욕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달상의 실패는 취약한 개인들에게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하고 또 술과 게임, 쇼핑과 같은 중독으로 하여금 인간 관계를 물질이나 물건들로 대체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나 정서적 발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인 조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타인에 대한 욕구를 부인을 하는 편이신가요? 나 혼자 있는 것들을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여전히 나 혼자 사는 게 나 혼자인 게 최고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혹시 내가 인간관계라는 영역 밖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